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요즘 들어 뭔가 말없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답답함.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예전 같은 따뜻함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피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60세 이상 부부 987쌍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온 한 가지 수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어르신들 중 무려 78.4%가 배우자와의 신체적 친밀감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분은 단 1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8%가 넘는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참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아내분이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 견뎌오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어르신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중장년 부부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 부부들이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부부의 남은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내의 몸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한 이유. 둘째, 남성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이 반복하게 되는 실수 3가지. 셋째,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5단계 방법. 이 3가지를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황 어르신입니다. 올해 71세이시고 아내분과 44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요즘은 두 분이 단둘이 지내고 계십니다. 황 어르신이 저한테 처음 연락하셨을 때 전화 목소리가 몹시 낮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한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며칠 전 우연히 아내 수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남편은 모를 것이다. 평생 모를 것이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년입니다. 44년 동안 아내가 혼자 참아온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의 몸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신체적 자극만으로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완전히 다른 순서를 필요로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가 반응 상태로 들어가려면 뇌가 먼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내의 몸은 반응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어 모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류가 해당 부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조직이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극이 오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 옵니다. 황 어르신 아내분이 수첩에 쓰셨던 그 말, 오늘도 참았다. 그것이 바로 이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약 38%가 신체 건조 증상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신체 접촉 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폐경 전보다 평균 3.4배 증가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71%가 배우자와의 신체적 친밀감 시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배우자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남편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내 몸의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이 반복하게 되는 실수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준비도 없이 목적지로 바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특정 부위로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꽃봉오리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꺾이고 맙니다. 아내의 몸이 반응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전신이 달아오르며 마지막으로 특정 부위가 반응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아내의 몸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고 빠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성의 가장 예민한 부위는 강한 자극을 받을수록 통증이 커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고 빠르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를 아프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하시느라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이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되고 있는지, 미세한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이 아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도 아내의 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대, 60대 이후 아내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방법만 따라 하시면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달아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신체적 반응에 이르는데 평균 6분에서 10분이 필요한 반면 60대 이후에는 25분에서 35분이 필요합니다. 10명 중 9명의 남성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셔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직접적인 자극에 훨씬 예민해집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조직 자체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강도의 자극이 지금은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수도관이 가늘어진 것입니다. 같은 수압이라도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러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심리를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리가 몸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잘하셔도 아내의 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방법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5단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입니다. 반드시 샤워를 하십시오. 양치질을 꼼꼼히 하십시오. 손톱을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내의 모든 반응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부드럽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아내의 심리적 긴장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아내의 뇌는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내의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부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 곳 허벅지 안쪽 경계 부위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때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입술로만 하십시오. 나비가 꽃잎에 사뿐히 앉듯이 가볍고 부드럽게 입술로 닿기만 하십시오.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닿는 것입니다. 이 접촉이 아내의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 접근은 안전하다. 이 신호를 받아야 아내의 뇌가 방어 모드에서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은 이 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내의 피부에 닿는 동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좋아.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말이 너무 쑥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쑥스러우시면 그냥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나온 진심이 오히려 아내에게 더 깊게 전달됩니다. 아내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심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혀를 뾰족하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혀를 넓고 평평하게 펴십시오. 붓으로 수채화를 그리듯이 힘을 완전히 빼고 깃털처럼 가볍게 일정한 리듬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속도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속도의 절반입니다. 훨씬 느려야 합니다. 느릴수록 아내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빠르면 감각이 오히려 무뎌집니다. 이 단계에서 아내를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숨소리가 조금 달라지는 곳이 있습니까? 허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까?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타이밍이 있습니까? 그곳이 아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아내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꽃봉오리 주변을 맴돌기입니다. 이제 핵심 부위의 주변으로 접근합니다.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중심부가 아닙니다. 핵심 부위를 직접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 신경이 밀집된 곳을 갑자기 강하게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 옵니다. 대신 왼쪽, 오른쪽 윗부분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자극하십시오.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최소 5분에서 7분은 머물러야 합니다. 반응이 없다고 해서 더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준비 중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숨결과 압력의 변화 주기입니다.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극을 더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십시오. 그리고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부드럽게 불어넣으십시오. 온도의 변화가 아내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감각을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살며시 당기십시오. 혀의 촉감, 숨결의 온도, 입술의 압력. 이 세 가지가 순서를 바꿔가며 전달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아내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뇌는 다음에 어떤 감각이 올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아내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 주변부를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으십시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극이 아내의 반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잠깐 멈추십시오. 혀도 입술도 손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이 정말 소중해. 절정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아내의 몸은 가장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따뜻한 말이 들어오면
아내의 뇌는 완전한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반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0초에서 15초 기다리신 뒤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깊은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 파도보다 두 번째 파도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쓸어주십시오. 절정. 이후에도 최소 1분에서 2분은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가 곧 다음번 시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과 혀와 숨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아를 쓰시면 안 됩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세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누우셔도 됩니다. 베개로 높이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진심입니다. 체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합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더 잘 맞는 방법입니다. 5분, 7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10분 하십시오. 10분도 충분하지 않으면 15분 하십시오. 특히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시는 경우라면 아내의 몸은 아직 이 자극이 안전하다는 것을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반복할수록 아내의 몸은 기억합니다. 이 자극은 아프지 않다. 이 자극은 안전하다. 이 학습이 쌓이면 같은 방법으로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소용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82세이셨습니다. 아내분과 35년 이상 각방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신 후 넉 달 만에 두 분이 다시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황 어르신은 수첩을 꺼내서 단계별로 꼼꼼히 적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44년이 쌓인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마음보다 오늘은 아내를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아내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2달 후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신 뒤 아내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4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왜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데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제가 모르는 제가 됐습니다. 이게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44년 동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황 어르신이 아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저한테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44년이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늦었을 뿐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유 어르신입니다. 72세이시고 결혼 47년차 부부이십니다. 유 어르신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피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피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 어르신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힘으로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내도 그냥 따라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점점 더 굳어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내한테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드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70 넘어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유 어르신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내분과 함께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잠자리에서 웃습니다. 4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입니다.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아내와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지금 이걸 시도하면 아내가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바로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맛있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내가 외출하면 예쁘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아내의 방어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쌓인 뒤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하시면 훨씬 더 깊은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80대 부부이신데 두 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지내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셨고 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분이 처음엔 손을 뿌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 곁에 앉아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아내가 처음으로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두 분은 손을 잡고 제 상담실을 함께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80대에 20년의 벽을 허무는데 6달이 걸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음가짐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아내는 느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내를 위한 것인지, 아내를 만족시켜야 내 자존심이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 긴장감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내의 몸은 다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아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다. 오늘은 아내가 편안하게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우리 두 사람의 것이다. 역설이 있습니다. 결과를 욕심내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부부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안도감이라고. 아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아낀다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 3가지 안도감이 있어야 아내의 몸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 안도감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잤어? 라고 물어보는 것. 식사 후에 맛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아내의 마음속에 안도감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도감이 있어야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황 어르신이 44년 만에 달라진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잠깐 아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는지.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본인의 고통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남성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 달라지고 싶어.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노크가 됩니다. 아내가 신체 접촉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꼭 받으십시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부부 건강에 관한 정보이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3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딱 3분만 아내를 위한 시간을 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저녁에 자기 전에 3분, 그 3분 동안은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아내의 눈을 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루 6분입니다. 그 6분이 수십 년을 바꿉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하루 5분 이상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63% 높고 서로에 대한 신체적 친밀감도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5분입니다. 우리가 못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남편과 함께 보고 계신 아내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남편이 이 영상을 봤다는 걸 아시게 될 아내분이 계십니까? 아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 영상을 찾아본 것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려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세대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마음, 그것은 진심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표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은지 남편이 몰라서 못한 거지 알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두 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 아내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나이 때문도 아내의 잘못도 아닙니다. 방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이후에는 달아오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직접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심리적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둘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피하십시오. 목표 지점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 세고 빠르게 하는 것, 아내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함께 알아본 5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하기. 두 번째 단계,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기. 세 번째 단계, 꽃봉오리 주변을 맴돌기. 네 번째 단계, 숨결과 압력의 변화 주기. 5번째 단계, 멈춤과 진심의 말.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서두르지 않고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8세의 남편분이셨습니다. 42년 동안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왔는데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78세의 42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이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천천히 진심을 담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아내의 수십 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남자다움은 힘이 세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우리 어르신 부부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세상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우리 자신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돌볼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 달라지고 싶어.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노크가 됩니다. 완벽하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이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아내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려는 용기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건강하게 서로를 아끼며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합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행복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건강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신체적 친밀감이 원만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9.7%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부 건강이 우리 전체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십시오.